요즘 눈여겨보시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시면 내년에 좋아질 때가 어딜까? 미국은 안 좋을 거예요. 중국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즘 눈여겨보시는 섹터나 혹시 종목이 있으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뭐 종목이나 섹터나 이런 그런 거기보다는 이제 내년에 좋아질 때가 어딜까? 미국은 안 좋을 거예요. 중국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은 아니라 저는 사실은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천재적으로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사람들이 하는 건 열심히 봐요. 네, 두리번거리면서. 네. 우리나라도 보지만 특히나 미국에서 많이 봐요. 그러면 어떤 컨센서스를 월가에서 가지고 있느냐도 100%는 아니지만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올해 3월 달에 어썸 레터에서 경기 침체를 대비하라는 기사를 썼어요. 네네네. 그때마다 침체라는 얘기 잘 안 나올 때였잖아요. 그쵸. 네, 그때는 다 분위기가 좀 살아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제가 왜 썼겠어요? 제가 천재로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CNBC에서 이미 그런 인터뷰를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보면 나 중국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내년에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일본도 엔화도 상승할 것 같다. 지금 어떤 거를 봐요? 올해랑 내년이랑 반대인데 네. 올해까지는 강달러였단 말이에요. 네. 내년은 약달러가 될 거예요. 그럼 약달러 시대에는 뭐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ATF로 본다라고 하면 약달러는 달러 인버스로 가야겠죠. 그리고 엔화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면 엔화 레버리지로 가야 되겠죠. 네. 중국이 올 것 같다 그러면 항생의 ETF를 레버리지 써야겠죠. 네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너무 좋은 팁들 많이 알려주신 네.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도 사실 자산가시지만 워낙에 경제 전문 기자셨고 또 재테크 분야에서 또 빌딩 부자들이라는 책도 내셨기 때문에 정말 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부자들은 정말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얼마 정도의 자산가까지 만나보셨는지. 뭐 기본적으로 500억은 기본이죠. 기본이 500억인가요? 네. 그다음에 뭐 몇 천억도 뭐 당연히 있고. 천억이 아니고 몇 천억이요? 네. 그런 분들이 존재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정말 가까이에서 많이 만나보셨는데 이렇게 만나보셨을 때 좀 느끼셨던 이런 자산가 분들의 특징이나 공통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근데 이게 저 이런 얘기하면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제가 돈 많은 분들 되게 많이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근데 결국 돈이 많다고 해서 딱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렇게 또 행복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쓸 돈은 정해져 있고요.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몇 개. 네.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그렇게 딱히 행복한 건 또 아니에요. 모르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부자라고 해서 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라는 거,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숫자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지만 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는 건 다 똑같다. 그래서 저는 돈이 너무 많다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뭐 그렇게 기죽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라는 걸 인생의 목표로 세우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오히려 저는 자산가를 만나면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유튜브 영상들에 보면 몇 천억 자산가가 들려주는 무슨 얘기. 네. 너무 많죠. 근데 솔직히 저는 첫 번째 의문, 그 사람이 진짜 실력으로 됐을까? 저희가 느꼈을 때는 부를 쌓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네. 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세 자릿수가 넘어가는 100억 이상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생각해요. 너무 공감해요. 네. 내가 노력을 해서 100억까지 갈 수는 있겠어. 근데 네.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네. 타고난 게 좀 있어야 되고 한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자산가가 되려고 하면 내가 정말 자산가가 되고자 하는 너무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자산가가 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사회적으로 더 명예로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의지를. 네. 제가 이런 의지를 사회적 어떤 명예로운 명예직에 관련된 것과 의지를 가지는 것처럼 부자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더라도 늘 머릿속에는 나는 언젠가 100억 부자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네네. 제가 인터뷰를 해봤던 사람들은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난했던 순간에도 난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보면 제가 머릿속에 그린 대로 어느 정도는 오고 있어요. 네. 물론 어떻게 보면 본질은 똑같지만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아직도 제가 기자였을 때와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도 제가 기자였을 때랑 동일해요. 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야. 어썸 레터를 우리 구독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야. 그걸로써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던 건 거거든요. 근데 나는 머릿속에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난 이걸로 성공을 할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나는 언젠가는 부자가 꼭 되고야 말겠어라는 이 생각을 본인이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 베네핏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떠올리는 거죠. 지금 제 목표는 어썸인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 아, 네. 저는 제가 100억 버는 것보다 그게 제 인생에 더 중요해요. 아, 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직함도 많으시고 최종적인 꿈이 어떤 걸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런 큰 꿈을 갖고 계셨구나. 아, 네. 저는 제 회사의 이름을 대한민국 뭐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까지 가면 좋겠지만 오,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지. 제가 언제 더 기뻐하는가. 통장에 3천, 4천이 찍혀도 제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행복한지를 잘 생각해보는 게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성선아 대표님 모시고 너무 정말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요. 더 많은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썸 레터도 구독해보시고 또 똑썸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거기에도 많이 놀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